14억 명의 시장? 그래서 절대 떠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모든 사태는 단 하나의 기자회견에서 시작됐습니다. 72시간 안에 내려진 결정,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린 말 한마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충격적인 결과,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한 도시는 마치 유령처럼 텅 비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남자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앤드류 해밀턴입니다. 여러분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신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존중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때로는 너무 늦기 직전에야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빨간 버스와 빅벤이 있는 그 런던 말이에요. 어릴 때 저는 좁은 골목길을 달리는 2층 버스를 보는 게 정말 좋았답니다. 일요일 아침 교회 종소리도 사랑했죠. 런던은 제게 진정한 집 같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10년 전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짐을 싸서 인도로 이주했어요.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여행도 아니었죠. 그곳에서 일하고 살기 위해 간 것이었어요. 왜 인도였을까요? 산업 분석가라는 일자리를 얻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특히 제 전문 분야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인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소리는 더 시끄러웠어요. 색깔은 더 선명했죠. 음식은 더 매웠습니다. 거리는 런던에서 본 그 어떤 곳보다 분주했어요. 어디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동차가 경적을 울렸죠. 수많은 목소리가 동시에 떠들어댔어요.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곧 사랑에 빠졌어요. 인도에는 에너지가 있었거든요. 인도에는 생명력이 넘쳤어요. 인도에 대해 아주 빨리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곳에는 14억 명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10억까지 세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4억 명을 더 얻는 거예요. 그게 인도에 사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저는 그곳의 비즈니스를 모두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주 똑똑하다고 여겼죠. 매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인도에는 14억 명이 살아. 그 어떤 회사도 이렇게 거대한 시장을 떠나지 않을 거야. 14억 명의 고객을 포기할 만큼 미친 회사는 없을 거야.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동료들에게도 그랬죠. 온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한국이 인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인도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요. 인도는 거대하고요. 한국은 약 5천만 명이 살고 인도는 14억 명이 살죠. 계산은 간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똑똑하다는 것에는 함정이 있더군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 말이에요. 제가 함께 일했던 한국 기업들은 작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크고 유명한 회사들이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회사들 말입니다. 아마 이 이름들을 아실 거예요. 삼성은 휴대폰과 텔레비전을 만들죠. 현대는 자동차를 만들어요. LG는 냉장고와 세탁기를 만듭니다. 이 회사들은 큰 꿈을 안고 인도에 왔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팔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인도에서 물건을 만들려고 왔죠. 거대한 공장들을 세웠습니다. 수천 명이 일하는 공장들이었어요.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제품을 만드는 공장들을요. 하지만 그들은 다른 일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일 말이에요. 단순히 공장만 짓는 게 아니었어요. 훨씬 중요한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삼성이 공장을 지을 때 단순히 사람들을 고용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교육을 시켰습니다. 젊은 인도 엔지니어들에게 최신 기술 사용법을 가르쳤죠. 세계 최고의 휴대폰과 텔레비전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현대가 자동차 공장을 지을 때도 단순히 일자리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 쓸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쳤어요.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 말이에요. 이런 한국 기업들은 인도 직원들을 존중으로 대했습니다. 좋은 급여를 줬어요. 건강보험도 제공했죠. 인도 축제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힌디어 단어들을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인도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말했죠. 한국 관리자들은 인도 직원들을 만날 때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는 방식이에요. 인도 직원들도 맞절하는 법을 배웠죠.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처음에 이런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숫자만 보느라 바빴거든요. 14억 명만 생각하느라 바빴어요. 너무 교만했습니다. 제 생각이 너무 확실하다고 여겼죠. 한국 기업들이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어요. 14억 명 때문에 인도에 머물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믿었죠. 완전히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꿔놓을 교훈을 배우게 될 참이었어요. 신뢰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존중에 관한 교훈이었죠.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함께 일하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교훈이었어요. 이것이 제가 그 교훈을 배운 이야기입니다. 신뢰가 없다면 14억 명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 같아도 희망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나와요. 먼저 다가오고 있던 폭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한국 기업들, 그리고 인도의 수백만 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바꿔놓을 폭풍 말이에요. 평범한 어느 날 아침 단 하나의 회의에서 시작된 폭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평범하지 않은 회의였죠. 그날 아침은 인도 첸나이의 여느 아침과 똑같이 시작됐습니다. 아파트 창밖에서 들려오는 오토릭샤 경적 소리에 잠이 깼어요. 아직 오전 7시밖에 안 됐는데도 태양은 벌써 뜨거웠죠. 아래층 길거리 상인이 만드는 신선한 도사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모든 게 평범했어요. 평상시처럼 하얀 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었습니다. 매일 직장에 입고 가는 그 옷이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아침을 먹었죠.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도 없었죠. 하지만 때로는 가장 평범한 날에 가장 큰 폭풍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늘 그랬듯이 버스를 타고 출근했어요. 버스는 붐비고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학생들은 교과서를 읽고 있었어요. 직장인들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피곤해 보였지만 바빴어요.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답니다. 회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걸 봤습니다. 뉴스 취재 차량들이 밖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위에 위성 접시가 달린 큰 흰색 밴드 말이에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죠. 무슨 일이 생겼나 궁금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방문하나? 새 공장 개장 소식 같은 좋은 뉴스라도. 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층으로 올라갔어요. 동료 프리아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앤드류, 뉴스 봤어요? 주 정부에서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한다는데요. 뱃속에 작은 매듭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기자회견이라는 건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했거든요. 아주 좋은 소식이거나 아주 나쁜 소식이거나. 프리아 얼굴 표정을 보니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 사무실의 모든 텔레비전이 같은 채널로 맞춰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을 멈췄어요. 모두가 보려고 둘러섰죠. 주 총리가 연단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흰색 면 셔츠를 입고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뒤에는 다른 정부 관료들이 서 있었죠. 모두 심각해 보였습니다. 회의실이 매우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을 철렁하게 만든 말들이었습니다. 손을 차갑게 만든 말들이었죠. 모든 걸 바꿔놓은 말들이었어요. 외국 기업들이 72시간 내에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특별세를 부과하겠습니다. 72시간이었어요. 겨우 3일이죠. 수천 명에게 영향을 줄 거대한 결정을 내릴 시간이 고작 3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읽은 요구사항들 때문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저도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요구 모든 외국 기업은 인도 직원들에게 70% 임금 인상을 해줘야 한다. 5%가 아니에요. 10%도 아니죠. 70%였습니다. 100루피를 받던 사람이 이제 170루피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두 번째 요구 모든 관리직의 50%를 인도 직원에게 줘야 한다. 관리자와 상사의 절반은 인도 사람이어야 하고 한국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이면 안 된다는 뜻이었죠. 세 번째 요구 모든 외국 기업은 핵심 기술 기밀을 공유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사업 비밀들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들의 제품을 다른 누구보다 뛰어나게 만드는 특별한 지식 말입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큰 요구가 아니었어요.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집과 차와 평생 저축을 모두 동시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같았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삼성 사무실 건물로 갔습니다. 그곳 한국 관리자들과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도착했을 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평상시 삼성 사무실은 활기로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바빴어요. 항상 움직이고 있었죠. 항상 흥미진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이 느리게 움직이더군요. 모두 속삭이듯 말했어요. 큰 회의실에서 한국 관리자 5명과 인도 관리자 3명과 함께 앉았습니다. 평소 이런 미팅은 친근했어요. 사람들이 농담하고 웃곤 했죠. 오늘은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한국 팀장 김 씨가 테이블 맨 끝에 앉았어요. 항상 제 가족 안부를 묻던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피곤하고 슬퍼 보였어요. 미팅 동안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국 관리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듣기만 했죠. 메모를 했습니다.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서 뭔가를 볼 수 있었어요. 전에 본 적이 없던 것 말입니다. 실망이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었죠. 실망이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마음이 천천히 부서지는 걸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삼성 공장 주변 거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시위대가 모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있었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한국인들처럼 대우하라. 라고 외쳤어요. 멈춰 서서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분노를 이해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누구나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해요.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죠.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슬프게 만든 건 따로 있었어요. 이 한국 기업들의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임금 보고서를 봤었습니다. 공장을 직접 방문했었어요. 그들이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었죠. 삼성은 이미 그 지역의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인도 직원들이 다른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삼성 직원들은 건강보험을 받았습니다. 휴가도 받았죠. 축제 때는 보너스도 받았어요. LG는 직원들의 자녀를 위한 학교를 지었습니다. 현대는 온 동네를 위한 무료 의료 캠프를 후원했어요. 이 회사들은 단순히 일자리만 준 게 아니었어요. 보살핌을 줬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이걸 몰랐어요.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너무 화가 나서 신경 쓰지 않는 걸 수도 있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그 72시간을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한 결정을 내릴 시간이 겨우 3일이라니. 여전히 이 회사들이 머물 방법을 찾을 거라고 믿었어요. 결국 이곳은 인도잖아요. 14억 명이 사는 곳이죠. 누가 감히 이렇게 거대한 시장을 떠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모든 게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정부가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해결책을 찾을 거라고 믿었죠. 비즈니스에 대해, 신뢰에 대해,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가 함께 일하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일을 목격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폭풍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서울과의 화상회의였어요. 삼성 회의실에 제가 본 것 중 가장 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첸나이 쪽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렸죠. 제 가슴에서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도 들렸습니다. 우리 쪽 화면에는 제가 아는 한국 관리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김 씨, 박 씨, 이 씨였습니다. 수년간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었어요. 친구가 된 사람들이죠.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웃으며 정중하게 인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웃지 않고 있었어요. 서울 쪽 화면에는 어두운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심각한 얼굴의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삼성인도 사업회장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회색 머리에 친절한 눈을 가진 나이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눈은 피곤하고 슬퍼 보였어요.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지만 그의 말에는 수년간의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몸을 앞으로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바꿔놓은 말을 했어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곳에서는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한 문장이었습니다. 11개 단어였죠. 하지만 그 11개 단어는 모든 시위, 모든 요구, 모든 위협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뢰가 무너진 곳에서는 미래를 만들 수 없다. 그 말들이 배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몇 주 동안 너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정말로 돈에 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관리직에 관한 일도 아니었어요. 정말로 기술 기밀에 관한 일도 아니었죠. 이건 신뢰에 관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열린 마음으로 인도에 왔었어요.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교육했죠. 학교와 병원을 지었어요. 우리 축제를 함께 축하하고 우리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신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한 요구와 분노한 시위로 그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회의실은 오랫동안 조용했어요. 아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김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럽고 슬펐어요. 최선을 다했는데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제가 절대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 말입니다. 발표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삼성은 인도에서의 생산을 축소하고 주요 사업을 베트남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어요. 베트남이었습니다. 인도의 대부분 주보다도 작은 나라 말이에요. 14억 명이 아니라 겨우 9,500만 명이 사는 나라였죠. LG는 다음 날 따라했습니다. 주요 제조시설을 폐쇄하고 다른 시장에 집중하겠다고 했어요. 현대는 모든 신규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내년에 열릴 예정이었던 큰 자동차 공장이 취소됐어요. 하지만 가장 나쁜 부분은 큰 회사들이 떠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100개가 넘는 더 작은 회사들이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 LG, 현대에 부품을 공급하던 회사들 말이에요.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들이었지만 수천 명을 고용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는 걸 보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큰 가지들이 부러져요. 그 다음 작은 가지들이 부러지죠. 그리고 모든 잎사귀들이 바람에 흩어집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냥 우리를 겁주려는 거야. 다시 돌아올 거야. 아무도 14억 명의 시장을 떠나지 않아. 불가능해. 저도 같은 말을 했어요. 스스로에게도 같은 말을 했죠. 그냥 위협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정부가 마음을 바꾸게 하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트럭들을 보게 됐습니다. 큰 트럭들이 삼성 공장에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옆면에 운송회사라고 쓰인 트럭들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기계들을 트럭에 싣기 시작했어요. 비싼 기계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기계들이었어요. 설치하는데 몇 년이 걸렸던 기계들 말입니다. 공장 울타리 밖에 서서 지켜봤어요. 다른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그곳에 서서 말없이 지켜봤어요. 하루에 수천 개의 휴대폰을 만들던 기계들이 조심스럽게 플라스틱으로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졌어요. 그 다음 트럭에 실렸습니다. 1,000만 달러가 넘는다는 걸 알고 있던 기계 하나를 봤어요. 조각조각 분해되고 있었습니다. 각 조각마다 라벨을 붙이고 나무 상자에 포장했어요. 울타리 안에서 제가 아는 경비원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혼란스럽고 무서워 보였어요. 모든 걸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끔찍한 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계만 옮기는 게 아니었어요. 꿈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옮기고 있었어요. 신뢰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한번 트럭에 실려서 어디론가 사라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컨테이너들이 항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도시를 중요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로 가득 찬 큰 금속 상자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던 모든 것들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던 모든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항구에 서서 배가 떠나는 걸 봤습니다. 기계와 장비, 그리고 가능성들로 가득 찬 컨테이너를 실은 배였어요. 배가 석양 속으로 사라져가면서 회장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곳에서는 미래를 만들 수 없다. 우리에게는 14억 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신뢰는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배우게 될 참이었어요.
마지막 컨테이너선이 항구를 떠나고 3주 후 스리페룸부두르를 차로 지나갔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났던 바로 그 도시였어요. 삼성이 가장 큰 공장을 세운 곳이었습니다. 현대가 전 세계 사람들이 타는 자동차를 만들던 곳이죠. LG가 가족들이 매일 저녁 함께 보는 텔레비전을 만들던 곳이었어요. 또한 침묵이 어떤 소리인지 배우게 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메인 도로를 따라 운전하면서 무서운 영화 속 유령 도시를 지나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죠. 그리고 제가 본 어떤 영화보다도 무서웠어요. 삼성 공장이 텅 비어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활기로 들썩이던 거대한 건물이 이제 완전히 조용했어요. 들어오고 나가는 직원들도 없었습니다. 부품을 배송하는 트럭도 없었죠. 출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경비원도 없었어요. 주차장은 그늘에서 자고 있는 몇 마리 떠돌이 개들만 빼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틈새로는 벌써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더군요. 차를 세우고 울타리 가까이 걸어갔어요. 철조망 사이로 공장 창문들이 보였습니다. 어두웠어요. 모든 창문이 말이에요. 눈을 감고 자고 있는 거인 같아 보였습니다. 공장 벽에는 삼성 로고가 여전히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그 아래에 타미러로 스프레이를 뿌려놨더군요. 돌아와 주세요. 미안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정말 너무 늦었습니다. 예전의 생기로 넘쳤던 거리를 걸었어요. 이 거리에는 작은 상점들, 카페들, 식당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관리자들이 여기서 점심을 먹곤 했어요. 인도 직원들은 퇴근 후 여기서 차를 사 마셨죠. 부모님이 일하는 동안 아이들이 여기서 놀았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았어요. 철제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문에는 임대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어떤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어떤 벽에는 화난 내용의 낙서가 있었어요. 어떤 건물들은 벌써 무너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카페만 아직 열려 있었어요. 주인이 밖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텅 빈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슬프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이름은 라비였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커피를 내주던 분이었어요. 그의 카페는 항상 붐볐습니다. 항상 시끄러웠어요. 항상 행복했죠. 이제는 그 전체 거리에서 제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에 앉았어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텅 빈 도로를 바라봤어요. 마침내 라비가 말했습니다. 전에는 이 거리가 강 같았어요. 항상 흘렀죠. 항상 움직였어요. 항상 생기로 넘쳤습니다. 이제는 마른 호수 같아요. 먼지뿐이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거리가 죽은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직원들이 살던 동네로 더 들어가 봤어요. 이 지역은 가족들로 넘쳤었습니다. 작은 공원에서 크리켓을 치는 아이들로 가득했었어요. 빨래줄에 형형색색 옷을 널어놓는 여성들로 넘쳤었죠. 이제는 많은 아파트 건물들이 반쯤 비어 있었어요. 많은 가족들이 다른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아 이사를 갔습니다. 아이들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타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아파트 건물 중 하나 앞에서 수레시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계단에 앉아서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레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삼성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곳에서 일했어요. 자신의 일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만드는 일을 도왔다는 걸 자랑스러워했어요. 수레시는 저를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고 피곤해 보였어요. 시위가 더 나은 급여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어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존중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이 왜 아빠가 더 이상 일하러 가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수레 씨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어요. 8살 남자아이와 6살 여자아이였습니다. 회사 축제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너무 행복하게 자랑스러워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딸이 어제 한국 아저씨들이 우리한테 화가 났냐고 물었어요. 디왈리 때 사탕을 주던 아저씨들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언제 다시 돌아오느냐고 알고 싶어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돌아온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괜찮아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냥 그와 함께 앉아서 함께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도시의 다른 곳들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더 많은 빈 건물들을 봤어요. 더 많은 문 닫은 상점들을 봤습니다. 더 많은 임대 표지판들을 봤어요. 할 일 없이 밖에 앉아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축제 때 한국 관리자들과 인도 직원들이 함께 기도하던 작은 사원에서 멈췄어요. 사원마저 텅 비고 슬퍼 보였습니다. 그때 숫자를 깨달았어요.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삼성, LG, 현대에서 직접 일했던 사람들만이 아니었어요. 부품을 공급하던 작은 회사들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포함이었습니다. 상점과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들이요. 오토릭샤를 운전하던 사람들도요. 직원들 가족에게 채소를 팔던 사람들도 말입니다. 50만 명이었어요. 14억 명의 나라에서는 작은 숫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빠가 왜 더 이상 일하러 가지 않느냐고 묻는 그들의 아이들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해요. 그날 저녁 텅 빈 삼성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해지는 걸 봤습니다. 하늘이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슬펐어요. 장례식에서 연주하는 아름다운 노래 같았습니다. 어둠이 내리면서 중요한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너무 교만해서 보지 못했던 것 말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돈을 벌러 인도에 온 투자자들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외국 기업들도 아니었습니다. 파트너였어요. 친구들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지었습니다. 우리 환자들을 위해 병원을 지었어요. 우리 동네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축제들을 후원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평생 도움이 될 기술을 가르쳤어요. 우리를 존중으로 대했습니다. 서로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사했어요. 우리 언어를 배웠습니다. 우리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일자리만 준 게 아니었어요. 존엄성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보다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모든 걸 던져버렸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14억 명의 힘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우리에게 신뢰의 힘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존중의 힘을 말입니다. 파트너십의 힘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형편없는 학생이어서 선생님들이 떠난 후에야 교훈을 배웠습니다. 조용한 거리들을 지나 집으로 운전해 가면서 스리페룸부두르가 학교가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50만 명이 매우 어려운 교훈을 배운 아주 비싼 학교 말입니다. 교훈은 이것이었어요. 숫자는 미래를 만들지 않는다. 신뢰가 미래를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훌륭한 선생님들과의 신뢰를 깨뜨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 끝에 새벽이 온다고 하죠. 그리고 그 새벽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그 새벽은 11월에 왔습니다. 나쁜 꿈에서 마침내 깨워주는 차가운 바람처럼 말이에요. 그때까지 한국 기업들이 떠난 후 6개월이 지났어요. 텅 빈 공장의 6개월이었습니다. 문 닫힌 상점들의 6개월이었죠.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묻는 6개월이었어요. 화요일 아침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외침은 제가 기억하는 분노한 시위와는 달랐어요.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제가 절대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광경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 무대에 서서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했던 바로 그 노조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정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텅 빈 삼성 건물 밖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말이에요. 팻말을 들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인들처럼 대우하라. 대신에 용서해주세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대신에 우리가 틀렸어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이 군중은 조용했습니다. 부끄러워 보였어요. 시위 때 가장 크게 외쳤던 노조 지도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진짜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목소리가 부서지고 작았습니다. 우리가 틀렸어요. 라고 뉴스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에 맞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편지를 들어 올렸어요. 한국 기업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이제 이해해요. 이제 존경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너무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기계들은 사라졌습니다. 신뢰는 깨졌어요. 천 조각으로 산산조각 난 것을 그냥 다시 붙일 수는 없는 일이죠.
아니면 할 수 있는 걸까요? 3주 후 모든 걸 바꿔놓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씨였어요. 수년간 함께 일했던 친절한 한국 관리자였습니다. 항상 제 가족 안부를 물어봤던 분이에요. 서울과의 끔찍한 화상회의에서 슬픈 표정을 짓던 분이었습니다. 앤드류 씨,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나요? 할 말이 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한국 관리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다시는 인도를 보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중 누구도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첸나이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스리페룸부두르가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는 여전히 너무 슬프고 상처받은 느낌이었거든요. 김 씨는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더 많았어요. 눈가 주름도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자 웃었어요. 진짜 미소였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앤드류 씨? 가족은 어떠세요? 그 간단한 질문이 저를 울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여전히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여전히 친구처럼 대해줬어요. 한동안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날씨에 대해서요. 가족에 대해서였어요. 인생에 대해서 말이에요. 다시 그와 이야기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왜 전화했는지 말해줬어요. 삼성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예전처럼은 말이에요. 그 신뢰는 깨졌고 다시 쌓는데 수년이 걸릴 거예요.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희망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이라고 계속 말했어요. 그 한 단어가 희망을 품고 그를 올려다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믿어요. 사람들이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정이 한 번의 나쁜 결정보다 더 강하다고 믿어요. 서류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삼성은 첸나이의 연구센터를 계속 운영할 거예요. 큰 공장이 아니에요. 약 100명의 엔지니어가 있는 작은 사무실입니다. 인도 엔지니어와 한국 엔지니어가 함께 일하는 곳이에요. 100명의 엔지니어였어요. 예전에 일했던 수천 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0명이 다시 일자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100가족이 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서비스 센터를 계속 열어두기로 했어요. 이미 인도 도로에 있는 자동차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인도 고객들이 현대 자동차를 샀어요. 그 고객들이 우리를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를 저버릴 수는 없어요.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뭔가를 느꼈습니다. 가슴속이 따뜻한 뭔가였어요. 길고 어두운 겨울 후 첫 번째 햇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큰 희망은 아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도시 전체를 재건하는 그런 희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언젠가 아름다운 것으로 자랄 수도 있는 작은 씨앗을 심는 그런 희망 말이에요. 그 후 몇 주 동안 다른 작은 희망의 신호들을 봤습니다. 젊은 인도 사람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화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요구하는 편지도 아니었어요. 존중하는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문화를 사랑해요. 한국 기업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에게서 배우고 싶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학생들이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회화에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상처 입혔던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존중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일부 인도 기업들이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존중과 건강보험, 축제 축하를 해줬는지 기억했어요.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따라 해보려고 했습니다. 첸나이의 한국 식당들이 다시 문을 여는 것도 봤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몇 개 정도였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한국 음식을 먹고 잃어버린 친구들을 기억했어요.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예전과 절대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는 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스리페룸부두르로 다시 갔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대부분 비어 있었어요. 대부분의 상점들이 여전히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여전히 반쯤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웃게 만드는 뭔가를 봤습니다. 한국과 인도 아이들이 함께 놀던 작은 공원에 누군가 꽃을 심어놨더군요. 이제 막 피기 시작한 작은 노란색과 빨간색 꽃들이었어요. 꽃 옆에 작은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타밀어, 영어, 한국어 세 언어로 쓰여 있었어요. 우리의 한국 친구들을 위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언젠가 다시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요. 해가 지는 동안 그 작은 꽃들을 보며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 작았어요. 너무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잘하고 있었어요. 희망처럼 말이에요. 그 꽃들 때문에 인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편지들 때문에요. 두 번째 기회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슬픔과 희망을 통해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신뢰는 숫자보다 강합니다. 존중이 미래를 만들어요. 파트너십은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과 인도가 다시 함께 일할 것이라고 믿어요. 14억 명 때문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 때문에 말이에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원의 그 작은 꽃들이 저에게 뭔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가장 혹독한 겨울 후에도 봄은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봄이 올 때 우정은 전보다 더 강할 거예요. 이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잃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거든요. 이제 존중과 신뢰가 14억 명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 교훈은 배울 만한 가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했던 가장 어려운 교훈이었지만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